스마트폰이 뜨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일명 모바일 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개발자들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모바일 앱이 아주 대단한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목을 끌지 못하고 사라지는 모바일 앱들이 아주 수두룩한 게 사실입니다. 뜨는 앱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겠죠. 그런 만큼 어설프게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덤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모바일 앱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 나가는 모바일 앱의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저자와의 대담 주제는 모바일 앱으로 잡아봤습니다. 최근 출간된 1등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의 비밀의 저자로 참여한 인투모스 김용민 대표님, 블로그 칵테일 김진중 부사장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책을 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플들의 소개가 망라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저자로서 간단한 책 소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1등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의 비밀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니까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약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경험담을 실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어떤 R&D 차원에서도 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왜 실패했고 이런 거를 개인적인 개발자 입장에서 좀 서술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인투모스에서 이제 쿠루쿠루 예. QR코드 앱을 좀 내놨잖아요. 요즘 지하철이나 좀 밖을 좀 다니다 보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쿠루쿠루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하고, 그 어플을 좀 개발하게 된 계기는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쿠루쿠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코드를 읽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 그리고 네모난 QR코드라는 2차원 바코드 이렇게 두 개를 읽어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코드라는 걸 겨냥했던 앱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다른 모습을 그렸었는데 과도기로 생각을 했었죠. 이제 바코드라는 거는. 근데 한국 시장에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생각한 것보다 이제 커져서 지금 좀 주력을 하게 됐고요. QR코드는 이제 생성과 읽는 쪽으로 나뉘는데 생성은 웹에서 하고 읽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읽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링크처럼 그냥 읽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게이트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죠. 사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회원 가입 기반 서비스고요. 이제 곧 비회원 서비스도 같이 오픈을 할 텐데 현재 회원 수 기준으로는 한 75만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사용량으로 따지면 글쎄요, 들쑥날쑥한데 보통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중 부사장님 보면 취미로 이렇게 좀 파랑새 어플을 좀 만드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파랑새 어플에 대한 좀 소개 좀 간략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냥 트위터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한글로 된 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트위터를 하고 싶어도 잘 하기 힘들고 저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용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올 이제 출시가 확정되고 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 출시가 되고 나면 분명히 나는 트위터를 제일 많이 아이폰으로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내 손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 수는 얼마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책을 쓸 당시에 다운로드 수가 30만을 좀 넘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지난번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는 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즘 보면 트위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내외적으로도 어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좀 파랑새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글로 잘 돼 있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한글이 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검색 이런 것도 한글로 다 잘 되고, 그리고 파랑새 안에 뭐 몇 가지 이제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서로 사람들이 대화하기 좀 더 쉬운 뭐 인터페이스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특성 기능으로 이제 일기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트윗을 썼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뭐 매일 몇 개의 트윗 썼는지 통계해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런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른 뭐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두 분이 일단은 뭐 국내에서 히트 어플을 만들어낸 개발자분들 중에 이제 한 분들이신데, 근데 지금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반응들을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보면? 전혀 못했죠. 네. 이렇게 빨리 뭐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이 활성화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저희가 회사를 만든 게 작년 5월 달인데 아이폰이 안 들어왔을 때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상하기에 보통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2010년 말 정도에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한 100만 대 정도 갈 거다. 저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부풀려야 되니까 네. 이제 200만 대 정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작년 기준 500만 대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뭔가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고요. 그럼 시장이 형성될 거 예상을 못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히트 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죠. 너무 빨랐어. 예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파랑새의 경우는 어때요? 저도 당연히 예상을 못했고요.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아이폰이 나오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많이 뭐 다운받거나 이럴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못했어요. 뭐 다른 앱들이 많으니까 한글로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쓸까라는 생각 못했는데 의외로 한글로 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뭐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반응들을 좀 이끌어낸 비결은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하겠지만은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그러면 쿠루쿠루나 파랑새. 저희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먼저 했고요. 기술이 뭐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공개된 기술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 나름의 전략을 꼽으라면은 저희는 비즈니스를 같이 했죠. 이제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개발자가 아니라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을 만들면서 같이 코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들었던 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코드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저도 똑같은 건데요. 사실 모바일 시장이 지금은 아직 지금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뭐 되게 대규모로 홍보나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처음 스타트는 끊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지금 시점에서 딱 필요한 뭐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이상은 크게 뜨지 않는데, 대신 이게 지금 딱 필요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그 때가 잘 맞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 때가 잘 맞았죠. 아이폰이 나왔고 한글로 된 게 없었고 트위터가 이제 막 뜨기 시작했고 그 시점에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크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곳이 모바일 쪽이 아닌가. 특히 웹도 위너 테이크올이라는 선점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모바일 쪽은. 오프라인하고 밀접했을 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요즘 뭐 여러분들 인터뷰들을 좀 하다 보면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이제 나올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어느 정도 정형화된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아직 더 나올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뭐 그 어떤 실제 오프라인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QR코드도 사실 작년에 되게 크긴 했지만 올해 더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매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의 연계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나오긴 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수준. 하지만 그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떠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같은 맥락인 게 아직 멀었죠. 스마트폰이 뭐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뭐 언론이나 또는 워낙 핫한 이슈니까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솔직히 뭐 스마트폰 있기 전과 있기 후로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킬링 타임 할 수 있다? 이 정도 외에는 크게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올해도 뭐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좀 확산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모바일 앱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모바일 앱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게이트 역할이니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어주는 게이트로 이제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나 이제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저희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환경이 되겠죠. 그럼 좀 더 플랫폼적인 서비스를 생각을 해요. 아직 먼 얘기지만 NFC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유사한 방향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난 1년은 이제 서비스를 알리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좀 매스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다른 사업자들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콘텐츠 중심이라든지 뭐 스탠드얼론형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 매스가 생기니까 이제 뭐 SNS라든지 뭔가 좀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뭐 약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뭐 같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고, 네, 그렇죠. 어쨌든 김 부사님은 또 접근 방법이 뭐 이게 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좀 호기심이 이제 또 많이 작용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올해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어떤 관심을 좀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화두가 개인 개발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개인 개발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대신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는 모바일 개인 개발자가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거지만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서비스, 플랫폼적인 서비스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쿠로쿠로 같은 QR 코드나 또는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통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연계하는 서비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서비스인데 뭐 실제로 이제 지역 기반인데 지금은 뭐 지역을 검색하거나 이런 수준인데, 아마도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는 지역 기반의 광고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예전부터 이제 모바일 앱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쉽게 보면 뭐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뭐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좀 많았거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올해가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두드러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좀 그렇게 되면 뭐 개인 개발자나 소기업 측면에서 좀 시장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어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물론 이제 큰 기업이 뭐 자금력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뛰어난 게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서 또 작은 기업은 좀 빠르고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입 못할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이나 또는 PC 기반의 온라인보다는 스마트폰 기반의 이런 웹 서비스들이 훨씬 작은 기업이 진입하기 좋죠. 뭐 스마트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열심히
잘한 기업 또는 개인이 하더라도 경력이 1년이라는 얘기거든요. 10년 된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 것보다는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쉽겠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핸드폰 자체가 그냥 SNS거든요. 핸드폰이 SNS예요.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이 하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작은 기업이 충분히 제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또 별개로 개인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떤 기업보다는 뭐 소규모 뭐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개발자는 그리고 돈도 조금만 벌어도 된단 말이에요. 많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타이밍을 맞춰서 잘 하면 뭐 개인 개발자에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요즘 뭐 애플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앱스토어 스타일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애플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다른 앱스토어들이 갖는 가치들은 좀 어떨 것 같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걸 겨냥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스탠드얼론형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애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고 이미 자리를 잡은 큰 마켓이기 때문에 가면은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이제 범용적인 서비스를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점유율 차이가 안드로이드가 자꾸 높아질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마켓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뭐 유료 무료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유료 모델에 대해서는 애플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월등한 것 같고요. 모두가 쓰는 서비스다 이렇게 컨셉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기서 내부적인 조직도 안드로이드 쪽이 좀 더 크고 아이폰이 약간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마켓의 퀄리티로 놓고 본다면 아직은 안드로이드 멀었죠. 올해 뭐 다른 앱스토어들 중에서 주목하고 계신 것들 좀 있으세요? 저는 삼성 스토어, T스토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지만은 약간 미묘한 얘기인데 이제 이 통사가 이제 텔코가 이제 주도권을 잡느냐 또는 제조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놓고 봤을 때 아이폰이 한번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통사가 아니라 제조사 중심으로 사용자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뭐 너 어디 휴대폰 써 그러면 뭐 010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 쓰는 사람한테 너 무슨 폰 써 그러면 뭐 아이폰, 뭐 갤럭시 이렇게 밴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제조사 쪽으로 많이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삼성 스토어 같은 아직은 좀 약하지만 제조사가 만든 또는 모비스토어라든지 그런 스토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특히 저희는 로컬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주목을 하죠. 모바일 앱이 대세냐, 모바일 웹이 대세냐가 좀 뭐 트위터나 좀 블로그스피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흐름 자체도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좀 모바일 앱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개발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앱이냐 웹이냐의 논쟁에 있어서 좀 어떤 입장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냥 겉에를 뭘로 만드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앱이든 어떤 웹 서비스든 뭐 그냥 게임이나 유틸리티는 당연히 뭐 앱으로 만들겠지만 물론 그것도 웹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웹으로 만들면 분명히 뭐 서버 비용이 막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유틸리티나 게임은 당연히 거의 앱으로 만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이제 웹 서비스랑 연결되는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 방법의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웹이 더 효율적이면 웹으로 만드는 거고 앱이 더 효율적이면 앱으로 만드는 거고 그 차이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경험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너무 이제 좀 부풀려진 게 심했지 않습니까? 뭐 마치 뭐
개발만 하면 다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사실 그런 곳은 없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는 게 절반 이상이죠.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이제 작은 개발사 그리고 개인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인 것 같고 아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전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올해도 화두입니다. 태블릿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앱이 적용되는 영역도 점점 다양해질 것 같고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앱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나눈 얘기들이 향후 모바일 앱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자와의 대담 1등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의 비밀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